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2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요. 바로 어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또 오늘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물론 중요한 날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기운이 한반도에 더 퍼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선거날인데 어떻게 투표는 하고 오셨나요? 저는 일하러 오기 전에 미리 투표를 네. 하고 왔죠. 김만수 네. 해설위원 투표하셨나요? 네, 저도 사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네, 선거일에도 시니어 바둑리그는 계속됩니다. 그럼 어떤 팀이 출전하는지 오늘의 오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총 7개의 팀이 출전을 합니다. 네. 정말 쟁쟁한 팀들이 많아서요. 네, 좀 시니어리그 인기가 나날이 좋아져서 7개 팀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영암 월출산의 대결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2라운드 3경기 오늘 영암 월출산 그리고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두 팀의 오더가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우선 양 팀이 1라운드를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라운드까지 패배하게 되면 2연패가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한 판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더로 보면은 서로 빡빡한데 이 대전 성적으로 보면은 영암 월출선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오규철 선수와 또 조대현 네. 선수의 대결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두 선수의 이 상대 전적 어떻게 되는지도 네. 궁금한데요. 일단 오규철 구단이 좀 더블 스코어 정도로 앞서 있는데, 네. 근데 이상하게 아무래도 조대현 구단 입장에서는 좀 약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네임밸류와 지금까지 이 프로 통사 성적을 보면은 조대현 구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작년에 특히 조대현 구단은 다승 랭킹 2위를 했기 때문에 최근 성적만 놓고 보면은 조대현 구단 쪽도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네, 이 영암 월출산과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2라운드 3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앙에서 대국하게 되는 오늘의 2국입니다. 박승문 선수 그리고 김동면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이제 박승문 선수의 승패에 따라 이 팀의 승리가 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1라운드 때도 패배를 하면서 결국 팀이 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영암 월출산의 주장 김종수 선수 그리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입니다. 네. 이 허장회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네, 올해는 허장의 구단은 이제 사지명으로 선발이 됐는데요. 강만우 구단과 좀 더불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경기입니다. 오규철 선수 그리고 조대현 선수의 대결. 네, 사실상 승부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두 분이 비슷한 성적을 거두었고 또 상당히 엇비슷한 코스를 밟아오신 분들입니다. 네, 두 선수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이 오규철 선수가 8대5, 네. 8승 5패로 좀 앞서고 있고요. 네, 프로는 조대현 구단이 더 빨리 됐죠. 그리고 먼저 이제 성적도 거뒀습니다만 오규철 구단은 입단을 하시자마자 이제 왕위전 도전자가 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9단까지 최단 시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선수라면 이 아무래도 이 양 팀에서 무게감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선수가 가장 네. 좀 무게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 각 팀에 지금 이지명자죠. 그러니까 물론 일장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각 팀의 일장들은 웬만큼 어느 정도는 해주는 역할인데 이장들이 또 5할 이상을 하냐 못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팀의 순위가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기철 구단이나 조대영 구단이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영암 월출산은 1라운드에서 음성 인삼에게 1대2로 네. 아쉽게 패했고요. 또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KH 에너지와 대국을 네. 했었죠. 네. 일단 그 대결에서는 이제 3대 0으로 패배를 했는데 일단 내용으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결국 졌고요. 자, 근데 조대원 구단이 조치현 구단과 대결할 때는 우리 3연성을 뒀는데 네, 오늘은 소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소목을 두고 소목 두고 바로 걸치는 게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네, 바로 걸쳐갔네요. 또 상대 주지 않고 또 바로 걸쳤는데 자, 일단 바로 이렇게 걸치는 포석들은 좀 보기 드문데요. 굉장히 네.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자, 일단 지금 1국에서 서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1국에서 이제 조대영 구단은 처음에 공격이 실패하면서 너무 단조로워졌죠. 이 판이 단조로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일단 옥체 구단도 가장 우리가 바둑을 칠 때 가장 지고 나서 섭섭한 게 뭘 해보지도 못하고 졌을 때가 싸워서 지면은 그래도 내가 뭘 해봤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싸우지도 못하고 지게 되면은 아 내가 이거 아침부터 뭐 하고 있나 네, 이런 또 이게 허탈한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오늘은 굉장히 격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조대현 선수는 이 한국의 우주류라고 네. 불리는 기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오규철 선수는 어떤 기풍인가요? 오유철 구단은 뭐 전투의 신이라고 부르면 되죠. 오유철 구단은 이 광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또 광주에 지금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에서 가장 힘이 센 분. 바둑의 힘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전투력이 강하고 입단을 좀 늦은 나이에 하셨는데 입단을 하자마자 본선에 올라가더니 첫 번째 올라간 본선에서 도전자까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봉수 구단을 꺾고 도전자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별따기 아니었나요? 수많은 강호를 꺾고 다 올라가도 서봉수의 벽에 막혀서 도전자리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하는데 오유철 구단이 처음부터 뚫어버려서 다들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굉장한 힘바둑으로 서봉수 구단도 한번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오규철 선수와 조대현 선수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암 월출산의 오규철 선수 52년생이고요. 조대현 네. 선수는 59년생이니까요. 네. 조금은 차이가 있네요. 네. 일단 조대영 구단은 이제 21살 때 이제 프로가 됐는데 한국계 연구생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가 된 어떤 정교 사관 생도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근데 오유철 구단은 아마추어 생활을 많이 하셨죠. 그 당시 사부님들은 꼭 프로가 되겠다는 목적으로 바둑을 한 게 아니라 바둑이 좋아서 그냥 바둑실 늘다가 얼떨결에 프로가 되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오유철 구단이 워낙 실력이 세기 때문에 네, 프로가 된 이후의 성적은 오히려 또 조대영 구단보다 또 나은 면이 있습니다. 또 특이한 면이라고 한다면 이 오규철 선수가 조대현 네. 선수보다 입단이 지금 네. 5년이나 늦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전체 성적 네. 면에서요. 네. 판수가 오히려 오규철 선수가 더 많은데요. 네, 그렇죠. 그 힘을 구사하면서
이 파괴력 있는 바둑 구사하는 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고요. 저희도 이제 오기철 구단과 이게 딱 대구를 하게 되면은 한 번 걸리면 그냥 끝납니다. 네. 다른 분들은 한 번 걸려도 한두 번 기회가 오는데 오기철 구단은 워낙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끝나서 정말 끝나버린 기억이 많은데요. 네, 좀 강렬한 기억이 있으신가 네. 봐요. 예전에 본선에서 제가 오기철 구단과 대국을 했는데요. 단 한 번 패배로 네, 바로 첫 판에 날아갔던 경험이 있어서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는 지난 시즌 8승 4패를 기록하면서 네. 이 다승 2위 기록을 가지고 네. 있고요. 조대영 구단은 점점점 성적이 좋아지는 약간 노력형 이 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작년 성적만 놓고 보면은 오기철 구단이 5할도 좀 네. 이루지 못했죠. 좀 아쉬움이 남는 성적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기철 구단은 힘바둑을 구사하기 때문에 돌이 항상 이 힘을 좋아하는 멤버들은 돌이 위에서 놀아요. 백의 지금 돌들이 보면은 5선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반면에 이제 조대영 구단은 저희가 영구생 출신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보통 영구생 출신들은 이론 정연하고 안정된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흙은 여기를 붙여서 네, 좀 모양을 착실하게 좀 택하는 정석을 들고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백이 좀 고민하는 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 좀 판을 거칠게 끌어가려면은 여기 늘어서 네,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걸 보고 싸움을 갑니다. 첫 번째고 이게 이제 좀 판을 안정한다면은 예, 여기를 틀어 막고 흙이 집은 내줍니다. 이렇게 근데 돌이 위로 가 있으니까 흙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바로 이제 끊어서 싸움을 걸어가는데요. 오, 이제 오기철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판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까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기철 선수도 굉장한 싸움꾼이라고는 네. 하지만 사실 조대현 선수도 이 힘 하면 또 못지 않잖아요. 네, 그럼요. 앞으로 구단이신데요. 힘이 약하다고 하면 실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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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현 선수의 이 작년 네. 지난 시즌 성적을 살펴보니까요. 물론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는 네. 했습니다만 네. 특히나 이 흑번으로 승률이 네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게 바둑의 기풍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실리형 기사가 있고 이 공격형, 이 세력형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 공격형 기사들은 흑번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네. 왜냐면 공격을 할 때 흙으로 모양을 딱 펼친 다음에 공격에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백으로는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반면에 실리형 기사들은 100번 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날카로우신데요. 네. 네, 지난 시즌 이 조대현 선수는 흑번으로 네. 5승 1패, 네. 83%의 승률을 네.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다른 팀 감독님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비법이 있었나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오기철 선수는 늘어두는 편을 선택을 했네요. 네, 난전을 더 부분적으로 난전에서 이끄는 형태입니다. 흑이 중앙으로 나오고 백이 다시 협공을 했는데 예, 흑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를 끌고 나오면 다시 난전이 되는 거고 전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빈 길을 선착하거나 네. 네, 이런 데를 둬서 다시 여기서부터 끌고 나가는 방법이 있죠. 네, 좀 유연한 선택을 할지 아니면 네. 좀 더 치열하게 반면을 운영해 네. 나갈지 이 네. 조대현 선수의 선택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장면에서 내가 나라면 어떻게 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일단 빈기를 차지할 것 같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두는 게 아무래도 이쪽이 모양이 좀 좋을 듯 해서요. 저라면 여기를 차지하고 싶은데 유승희 캐스터는 어디를? 저도 제가 한 거 빼고 네. 따라하려고 했는데 들켰네요. 원래 성격대로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격대로요. 네. 어떻게, 원래 스타일대로. 네, 원래-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원래 이렇게 싸우지 않나? 원래 굉장히 네, 호전적인 스타일이 아닌가 네. 아닌가 보죠? 네. 네. 호전적인 기풍을 좀 버리려고 노력하는 네. 중입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조대현 구단도 지금 이제 고민하는 게 좀 끌고 나와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끌고 나오는 수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백은 맞받아 치는 게 글쎄요. 당장은 백이 좀 무리로 보여지고요. 쉽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쪽을 둬서 백이 싸울 수가 없다면 이렇게 둬서 싸울 수가 없다면 글쎄요. 이것도 일단 백이 뭔가 먼저 갇히니까 좀 답답해 보입니다. 못 싸운다면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또 하나 이제 더 세게 두는 거는 나중에 이쪽 한 칸을 뛰거나 막을 때 빠져나가서 아예 이 돌을 이제 곧마로 몰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최근 또 이 바둑 TV를 네. 보면 이 돌바람을 굉장히 네. 해설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저희 시니어 리그에서도 네. 네, 그렇죠. 활용을 하는 건가요? 네, 뭐 저희 시니어리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겠지만 저는 컴맹이라 네. 컴맹이라 네, 좀 덜 이용하겠습니다. 네. 돌바람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떤 수를 선택할지 사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돌바람이라면은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빈기를 두지 않을까 싶은데 자 붙여갔습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빈기 선착보다는 빈기를 선착하게 되면은 흙이 여기 둘 때 백이 받아주면 다시 기회가 오지만 백이 협공을 가거나 이쪽을 받게 되면 이쪽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죠. 네. 일단 조대현 구단은 상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소목에 한 칸이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네. 바깥쪽으로 붙이는 정석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많이 두었던 건데 최근엔 너무 단조롭다고 해서 흙의 입장에서 잘 두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정석이 백이 예전에 젖히는 수를 뒀는데 네. 그래서 어느 쪽을 끊을래?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귀 쪽으로 끊으면은 변을 주는 대신에 귀를 가져가죠. 또 반대로 귀를 끊게 되면은 이쪽을 둬서 귀를 주는 대신에 변을 가져갑니다. 네. 지금은 축으로 백이 잡히죠. 자, 근데 이 선택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백은 그냥 늘었습니다. 이것도 정석의 일종인 거죠. 네. 요즘 시니어 기사 분들도 요즘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하긴 뭐래 이 나이에 맨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네. 몰래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지금 조대현 구단도 요즘에 이게 저희 프로 기사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흔히 알파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컴퓨터가 어떻게 두느냐 그건데 이 컴퓨터의 굉장한 특징은 좁은 데서 싸우진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상대를 중복형으로 만드는데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낫이 남아 있으면 그래서 싸움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컴퓨터는 알파류는 아예 그냥 수를 안 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를 이렇게 다닥다닥 몰리게 해놓고 네. 나는 큰 데를 두는 게 이 컴퓨터 바둑의 특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대현 구단도 공부를 안 한다고 하시는 척하면서 지금 이제 쓰는 수법들은 알파류거든요. 네. 김만수 해설위원은 평소 인공지능과 좀 대국을 하는 편이신가요? 비밀인데요. 공부 안 하는 척 하면서 하고 계신 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내숭으로 안 하는 척하면서 저도 좀 하는데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네. 요즘에 생각나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포석, 정석 이거 수없이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외운 것들이 이 인공지능에서는 다 무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외웠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석을 배울 때 네. 정석은 배우고 잊어버려라 이런 말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은
스스로 그걸 터득한 건가요? 원래 그 지금 하신 얘기가 이 조치훈 구단의 또 명언이기도 하죠. 조치훈 구단이 정석을 외우되 공부하되 모두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창의롭게 돌아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기도 하죠. 네, 학생들은 조치훈 사원님이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고. 네. 어차피 잊어버릴 거 못하러 하냐고. 네, 사원님이 조치훈 사원이 이기세요 그러면서 조치훈 사원님 말을 따라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많이 들으셨나 봐요.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했죠. 아, 옛날 네. 때는. 네. 자, 늘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상대를 지금 요 고민해 하셨던 게 백이 고민한 게 원래 변화를 주려면 여기 두고 백이 여기 두면은 이런 데 둬서 이제 난전을 이끄는 건데 이게 예전에 이런 스타일인데 최근의 경향은 일부러 수를 안 낸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석지게 만들어 놓고 일부러 수를 안 내는 게 최근의 경향이다 보니까 조대영 구단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이 좌상을 지금 팽개치고 갈 수가 없죠. 네, 벌려뒀네요. 네, 좋은 자리 벌려둡니다. 아우, 오늘 지금 원래 바둑은 19줄로 두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뭔가 네, 아래쪽은 거의 네. 잘려있다시피 거의 착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기세인가요? 너도 안 두면 나도 안 둔다. 네. 굉장히 보기 드문 예입니다. 네. 네. 자. 바둑판을 딱 아래 위로 나눴을 때 정말 아래쪽에는 한 수도 두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포석 그러잖아요. 이 포석이란 거는 말 그대로 반상의 돌을 퍼트린다. 이런 뜻인데, 네. 오늘 대구는 이제 펼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좌기를 뒀네요. 또 계속 안 될 수는 없죠. 네. 오규철 선수는 지난 2017 시즌 5승 7패를 거뒀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규철 구단이 작년에 이제 성적이 이제 뭐 이상하리만큼 연패를 당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오규철 구단이 작년에 지금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합날 새벽같이 와서 KTX를 타고 와서 대구를 하는데 이게 체력적인 관리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를 거다. 미리 준비도 좀 하고 체력 훈련도 좀 잘 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서 시즌을 마감했는데 네. 일단 오규철 구단 각오가 단단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시니어리그 이제 방송이 되고 광주 내려가시면은 바둑 팬들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지면은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네, 내려가서 하면은 왜 졌냐고. 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신다고. 이 응원하는 마음이 크면 그만큼 또 아쉬운 마음도 사실 크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또 남자들은 뭐 이런 표현이 좀 잘 안 하잖아요. 뭐 좀 지고 왔어도 고생하셨다. 아, 네. 다음에 이기시라 이러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주 여성기회의 지도사범으로 오규철 구단이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데 네. 네, 한번 지고 가면은 여성회원분들은 난리가 난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달라져야겠다 뭐 얘기를 하셨는데 또 여성회원님들을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면을 네.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네, 두 분 다 굉장히 미남이신 것 같아요. 네. 두 분한테 직접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네. 분에게.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규철 구단과 조대영 구단 옛날 약 20년 전 월간 바둑지 사진을 보면은 당시 20년 전에는 여자 연예인과 남자 프로 기사가 대담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다들 굉장히 좋은 평을 들으시더라고요. 여자 연예인들로부터요? 네, 네. 바둑 둔 다음에 보통 이제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만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외모도 너무 훌륭하시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들으셔서 프로기사분들이 굉장히 으쓱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모습을 보아도 네. 굉장히 멋있으시니까요. 네. 아, 젊은 시절에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네.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오우철 구단에게 직접 하시면 되고 네. 조대현 사원님에게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이제 오우철 구단이 저희의 이런 얘기는 듣지 못하겠지만 심각하게 표정이 심각해지셨는데 여기를 이제 외목을 뒀잖아요, 그게. 네. 걸쳐 오면은 일부러 걸쳐 오게 해서 이쪽을 좀 공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두 돌을. 백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피하려면은 네, 이쪽을 두고 벌려서 그냥 안정해야 되는데 근데 구침이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되죠. 자,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 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 선수가 오기철 선수에게 선택지를 남겨두고 네.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 이제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대국을 하실 때 뭐 당연히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뭐 전화가 오면 당연히 예, 대구 하시다 말고도 보통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하시면서 대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건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이제 통화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게 정수인데 화장실을 가시던 아니면 전화를 받으시던 우선 자기가 착점을 하고 일어나는 게 일단 예의이기도 하고요. 규칙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이 공식 대국에서는 네.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네.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만약 착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잠시 비운다면 문제가 될까요? 지금은 이제 경고가 되는데요. 네. 네. 하지만 일단 엄연히 자기가 이제 일어날 때는 네, 착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원에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으시면서 착점을 하시면 당연히 실수를 많이 하죠. 착각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예의로도 좀 안 좋겠습니다만, 네, 보통은 대구하다가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물려달라는 얘기 또 많이 하세요. 네. 아, 이거 전화 받다가 내가 잘못 뒀으니까 네. 물려달라. 그러면은 상대방은 또 울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쟁의 원인이 되니까 뭐 프로들이야 더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구 이제 동료들과 대구를 할 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급적이시면 핸드폰은 잠시 꺼두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뭐 좋은 전화도 있고 한데 아, 또 전화상으로도 또 이게 다투시는 경우 있잖아요. 또 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민망해지죠. 네, 어쩔 줄을 네. 모를 것 같아요. 또 프로 대국에서는 사실 이제는 휴대전화 소지도 네. 안 되지 않나요? 그럼요. 이게 바둑의 스포츠니까요. 네. 이 세상 어느 스포츠가 네, 게임 도중에 네, 전화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나저나 백의 선택이 이게 지키는 게 정수인 듯 하긴 한데 오기철 구단은 힘바둑이죠. 그러니까 전투를 선호하는 기풍으로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싸움을 하자니 역시 뭔가 좀 미생마가 뜨면은 좀 괴롭고요. 자, 보통 이러면 이제 평범한 이런 선택이나 이쪽에 걸치는 이런 것보다는 좀 색다른 수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규철 선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니어리그 2라운드 3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영암 월출산과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2라운드 3경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규철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역시
평범한 진행은 나오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쪽을 쉬어가네요. 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알파류 같은데요. 이것이야말로 네. 호방함의 극치 아닌가요? 네, 지금 시니어리그 나오시는 이 사모님들이 맨날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노라 맨날 말로는 그러는데 네.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으세요. 아, 지금 이런 게 이제 알파류인데 보통 이제 이쪽을 두게 되면 지금 의도로 보면은 이제 붙여 끊어서 네, 형태 정리하겠다는 뜻이네요. 아, 멋진 감각입니다. 네. 여기 형태가 좀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 모양도 풍성해지죠. 흙이 또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이제 귀의 주인이 좀 바뀌게 되니까 흙의 입장에서 공격을 할 때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오늘 좋은 내용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오규철 네. 선수가 조대현 선수에게 네.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이 오기철 구단도 이제 광주에서 전라남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사부님이지만 조대현 구단도 지금 강원도의 주문진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 활동도 하셨고요.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허장해 구단, 박승문 7단, 조대현 구단이 이 세 명이 모두 다 강원도 출신입니다. 허장해 구단은 이제 원주 쪽이고요. 이제 박승문 7단은 제가 알기로는 예, 강릉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응원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시니어 바둑리그에서는 또 지역 연고 선수제를 두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고향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네, 응원하는 마음도 네, 더 커질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삼척 해상 케이블카잖아요. 삼척이 강릉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약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가 주문진이라고 해요. 조대현 구단이 진짜 삼척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시니어리그에서 유독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내 지역 스타가 프랜차이즈 스타가 대구 할 때 또 지역 분들도 더 좋아하시고 이기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더 기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대국은 예, 전남 영암의 전남의 자랑인 오기철 구단과 네. 또 강원도의 자랑인 예, 조대원 구단 간에 굉장히 부담되는 네, 진적은 상당히 부담되는 예, 네, 지역색을 많이 띠고 있는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자, 삼척은 지난 시간 저희가 네. 나폴리만큼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네. 소개를 했었는데요. 영암은 또 조은현 국수의 네.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영암은 오늘 지금 이 대국장에 나와 계신데요. 그 김인 구단께서 나와 계신데요. 이 영암이 우리나라 불세출의 국수 두 분을 배출하셨죠. 네, 조은현 구단과 김인 구단을 배출한 굉장히 이 바둑의 명가입니다. 네. 사람들은 다 월출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월출산 가보셨나요? 네. 안 가보셨죠?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월출산을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뭐 그 지역 분들이 의뢰하는 얘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광주 쪽에서 월출산을 간 적이 있는데요. 야트막한 산과 그냥 평지가 딱 그냥 가다가 어느 순간 거대한 바위산으로 된 월출산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역시 이래서 월출산이구나 느낌이 들거든요. 월출산에 올라가면 거의 산이 높지는 않은데요. 굉장한 수직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올라가면은 엄청난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모르시죠? 알고 싶어요. 네.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월출산에 출렁다리라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벼랑에서 만든 이 출렁거리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저도 간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주위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꼭 껴안게 되는 그런 다리니까요. 꼭 껴안게 되는 네, 날인가요? 네. 그래서 연인들이 꼭 가면 연인과 좋겠는데요. 꼭 네, 네. 유승희 캐스터도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붙였네요. 붙이는 선택은 좀 귀를 중시하겠다는 네. 뜻으로 보이기도 두 하는데요. 개 다 얻겠다는 뜻인데요. 이쪽을
두면 네. 귀도 없고 백은 다 이어야 되는데 이쪽을 두면은 변도 두고. 네. 모양으로는 모양은 네, 네, 특이합니다. 소목정석의 모양인데 네, 백도 이렇게 둬야 되나요, 그럼? 자, 신형이 나왔습니다. 네, 오기철 선수가 막아가자 조대현 선수 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흙은 뭐 끌어야 되죠. 이런 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하나가 정석은 이렇게 늘라고 나오는데 네. 막상 끓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제법 있으세요. 소목에서도 많이 나온 형태인데 이제 단수치고 잇고 여기 이으면은 이쪽은 잡지만 반대쪽을 제압을 해서 원래 흙이 있던 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굉장히 나쁜 모양입니다. 그래서 느는 게 정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선택이 되겠네요. 보통 정석은 그냥 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데서 일부러 전투 유도하는 수들이 간혹 나옵니다. 늘고 끊으라고 유도하는 거죠. 네. 더욱이 네, 오기철 싸움이 선수라면 이런 네. 선택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지금은 평범하게 있기보다는 역시 늘어서 싸움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끈틀 유도해야지만 일단 전투형으로 갈 수가 있죠. 네. 자, 저희가 이 영암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끊어졌는데 영암에서 최근 또 바둑 대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암은 일단 국수산맥배라고 좀 굉장히 큰 시합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축제 형식으로 개최되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참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암의 굉장히 명소가 이 기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기찬랜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기가 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아이들은 국수산맥배 신청을 하시고요. 또 바둑도 참가하시고 끝나고 기도 많이 받으시고. 네, 이 영암 월출산의 이 정기를 받아서 네. 돌아온다면 좋은 성적 올해 기대해봐도 네,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기사를 만나거나 고수를 만나면 꼭 악수를 하세요. 저도 이제 꼭 악수를 하셔서 이제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게 고수의 기를 받아서 내가 한 점이라도 늘어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영암 월출산에 기가 세다고 하니까 네. 가서 기를 많이 받으시고 기력도 한 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기철 선수 다음 선택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느냐 있냐, 늘면 싸우는 거고 이으면 그냥 평범하게 가는 건데 평범하게 가면 집으로는 뭐 이제 무난한 바둑이죠. 어느 쪽이 뭐 좋다 나쁘다 따질 게 없습니다. 늘었죠, 역시. 네, 싸움을 갑니다. 네, 역시 전투를 유도해가는 오기철 선수입니다. 이건 백의 입장에서는 싸움을 하면서 얻어가는 게 하변 쪽에 이 벌리는 형태를 둘 수가 있습니다. 흙이 일단 늘어야 되는데요. 늘면은 백이 뛰어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자연스럽게 하변 쪽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이 전투는 흑 쪽과 백 쪽 호각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자체는 호각입니다. 왜냐 각자 얻고자 하는 게 좀 다른데요. 네. 이제 백은 이쪽을 둬서 이쪽에 집을 하변의 모양을 얻고자 하는 거고 흑은 반대로 우측을 둬서 우변의 모양을 얻고자 합니다. 백도 부담되는 게 돌 하나짜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두다 보면 양곳말이 엮일 수가 있죠. 백도 부담이 있습니다. 자, 올해 이럴 때 막연하죠, 저희가. 막연해서 사실은 이럴 때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물어보고 싶은데요. 물어보면 안 될까요? 물어보고 싶은데 네. 너무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빨리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가 없어서 모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요즘 이제 시니어리그에 나오시는 분들 바둑은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신 게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익숙하고 네. 또 뭐 저도 이제 굉장히 익숙한 형태인데 최근에 인류 기사들, 젊은 인류 기사들이 드는 형태는 굉장히 너무 다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얼마 전에 놀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신진서 선수와 이 변상일 선수가 네, JTBC 8강전에서 대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바둑을 이제 신진서 선수가 이기긴 했는데 이제 그 바둑으로 이제 젊은 기사들이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검토를 하는 걸 봤는데 야, 세상에 신진서 선수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두라는 데를 거의 두더라고요. 그때 네. 바둑을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신진서 선수의 돌은 거의 중앙을 네, 향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두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신진서 선수는 한 8, 90%가 인공지능 추천한 곳을 두고 있고 네. 변상의 선수는 한 60% 정도 추천하는 곳을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기사들은 이미 알파고 세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독특한 바둑들인데 이제 근데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알파고 스타일의 바둑을 좀 두라고 권해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따라하기는 어려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 바둑에서 보면 전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전투는 기본적으로 자기 세력이 좋을 때 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인류들이 될수록 내가 나쁜 전투는 피하니까 전투가 이제 많이 일어나진 않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아래쪽에서 전투가 됐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딱 5대 5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이 늘어서 전투를 했다는 것은 내가 이쪽에 이점이 있으니까 또 반대로 조대영 구단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이점이 있으니까 네. 팽팽하게 어울리니까 서로 이제 전투를 붙어버린 거죠. 네, 오늘 오규철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대결 그렇게 호흡이 빠르게 느껴지지는 네. 않습니다. 이제 시니어 리그도 이제 3년 차가 넘어가면서 이 선배님들도 경험이 이제 많다 보니까 처음에 좀 지게 되면 이게 분위기가 좀 삭막해져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이 2라운드 3경기이기 때문에 앞서 2경기 이미 네. 펼쳐졌는데요. 이제 서서히 좀 윤곽이 드러난다고 해야 할까요? 아직 첫 판이니까요. 네. 정말 알파고 세대에서 그런지 유승희 캐스터도 단 한 판밖에 안 뒀는데 벌써 윤곽을. 네, 좀 제가 너무 냉정했죠? 네, 저는 컴맹이라 아직 네. 윤곽을 못 만들어내는데. 음성 인삼이 지금 네. 2승으로 가장 선두권에 네, 있습니다. 네. 일단 2라운드 보통 우리가 이제 총 14라운드를 펼치니까 아무래도 3등분 해서 보면 한 4라운드 언저리가 이제 초반이 되겠죠. 네. 3, 4라운드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조대영 구단이 네, 그만큼 굉장히 공들여서 두는데 왜냐면 저번 바둑에서 이 조친 구단에게 처음에 초반에 판을 좀 단조롭게 짜서 내용이 좋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유독 초반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나머지 두 판의 대국 좀 속도가 어떤가요? 네, 이 바둑보다는 진행이 좀 빠르게 됐는데요. 아직 승패를 논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조대현 선수는 원래 좀 네. 장고파에 속하나요? 이 세력을 좋아하는 멤버들은 대체로 장구파가 많아요.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공격이 타격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요. 네. 공격이 가장 쉬웠어요. 이런 분들은 네,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원래는 네. 공격이 훨씬 어렵습니다. 조대현 선수 우변 쪽으로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실은 제가 보는 흑의 고민보다는 이 백이 더 고민되는 자리인데요. 네. 두 점을 끌고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좀 버리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요석이라고 본 거죠. 네.
하지만 이런 흐름이 된다면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 네. 우변의 102점 좀 네.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흑의 다음 수가 상당히 재미가 있을 듯해요. 느는 수는 무난합니다. 근데 늘면은 이렇게 다 집은 챙길 수가 있는데 연결이 모두 되면서 흑도 약한 돌이 여기 하나가 있죠. 네. 약간 심심하다고 보면은 지금 머리를 때리고 두는 게 가장 강수예요. 자, 젖히면 늘고 모양을 정리하면은 끌고 가서 이 두 점을 지금 통째로 네. 꿀꺽하는 수가 가장 강수입니다. 근데 소화가 되면 최고인데 이 소화가 안 되면 뱉어내야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거 소화가 되지 않으면 좀 네. 곤란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강수를 두느냐 아니면 그냥 유연하게 두냐 이런 데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죠. 자, 조대현 선수 지금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까지도 젖혔습니다. 좀 고민이 됐던 네. 것 같은데요. 자, 강하게 젖혀갑니다. 이게 첫 판을 졌기 때문에 근데 첫 판에 어떻게 졌냐가 다음 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첫째 판에는 이렇다 할 싸움을 못 해보고 졌을 때 그게 이 프로기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후회가 남는 패배예요. 내가 뭘 해보지도 못하고 졌다 이런 부분이요. 오늘은 그런 부분이 지금 조대영 구단은 상당히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좀 지나치게 어깨에 네. 힘이 들어간다면 사실 오히려 이 좋지 않은 내용을 네.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어렵고 네. 그 중국의 얼마 전에 최근 이제 프로기사인데 인류 기사인데요. 흔히 저희 옛날부터 위기 10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기 10결 어떤 중국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위기 10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바둑을 둬보니까 하나는 정말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 이겁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네, 이게 부득탐승이라고 첫 번째죠. 이건 내가 이기고 싶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좀 비우고 이게 좀 여유 있게 둬야 되는데 두다 보면 사람인 이상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욕심이 생기죠. 네. 부득탐승. 너무 어려운. 네. 이건 그 중국의 인류 기사들 입장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맞지 않지만 이 부득탐승만큼 이 마음을 다루던 부분에서는 좀 시대를 초월한 네.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0이 늘었는데 는 게 굉장한 지금 강수예요. 네, 호구 치는 것이 일감으로 네. 보였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이게 왜 강수일까 생각하시겠지만 흙이 여기를 붙이는 수가 굉장히 지금 100으로서 부담이 돼요. 받아준다면 네, 받아주면은 이 나와 끊는 수가 있죠. 지금 바로 성립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일단 두 수밖에 안 되잖아요. 네. 여기 축이 되냐 안 되냐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축이 안 됩니다. 100이 밀어간 축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거 타고 나가거든요. 네. 걸리면. 그렇다면 100이 잡히는 네. 건데요. 그러면 제가 강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붙였을 때 여기 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늘지 않고 이쪽을 역으로 가서 젖히면 끊어서 싸우겠다는 뜻인데 제가 보면 굉장한 강수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호구 치지 않고 늘었다는 거는 이 두 점에 대한 일종의 동아줄이 된 거죠. 네. 호구 쳐서 흙이 이쪽으로 두게 되면 네, 연결 통로가 막히게 되니까 이렇게 사활로 걸리는 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기철 선수 오늘 시종일관 좀 강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대현 선수는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오기철 선수는 아직까지 시간은 좀 여유가 있고요. 네. 오늘 대국에 나선 이 6명의 선수 중에서 1라운드에서 승리를 가져간 선수는 김종수 선수뿐입니다. 네.
아무래도 누구나 다 첫 판은 이기고 싶어 하는데 뭐 이게 또 마음대로는 안 되죠. 네. 네, 흙이 한 칸을 좀 그냥 유연하게 띄었네요. 흙이 붙이는 게 좀 더 타이트했는데 백의 반격이 좀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뭐 백도 잘 지키게 됐고 흙의 입장에서도 이게 꼭 나쁜 선택은 아닌데요. 이쪽을 지키는 것과 여기 틀어 막는 게 맞보기가 되니까 흙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강도 봐도 그냥 강도 조절이 중요한데 이게 가장 강력한 수죠. 이쪽을 틀어 막는 게. 네, 일감이기도 네. 하고요. 네, 오늘 조대영 구단은 굉장히 강하게 둡니다. 근데 바둑은 묘하게 강하게 두면 반드시 내 모양에도 약점이 남습니다. 즉 이쪽에는 나와 끊는 약점이 남죠. 나와 끊는 약점이 남아 있어서 흙도 좀 부담이 되는데 백돌이 먼저 갇혔기 때문에 당장 여기 둘 수 없을 거다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네. 자, 조대현 선수 강하게 압박하는 수를 선택해 가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붙인 수가 실제 아마추어 분들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예요. 근데 원래는 대부분 여기를 붙이면 안 돼요. 대부분은 그냥 3-3에 두면 막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네. 특히 이 귀 화점에서 날일자로 달렸을 때 여기 두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경우에는 이쪽이 그냥 잡히기 때문에 흙이 굉장한 손해여서 원래는 두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돌 3개를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 유일하게 둘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백도 뒤로 받아주기는 사실 싫거든요. 네, 그렇죠.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두고 네. 받아줘서 둘 수는 있는데 이게 사활이 굉장히 골치 아프고 그냥 사인다고 해도 너무 밑에서 눌리게 되니까 전체적인 형세는 당연히 흙이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반발을 해서 귀에서 빨리 살고 이쪽을 둬서 흙이 이제 지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확보하는 것이 좀 나을 듯한데요. 근데 어쨌든 돌 3개를 버린 건 너무 아깝죠. 네. 오기철 선수 어떤 반발 수단을 네.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투형들은 이 돌을 버리는 걸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실례로 이제 이창호 구단이나 이런 박영 구단이나 이런 쪽은 사석 작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돌을 잘 버리고요. 네. 근데 공격형들 뭐 이세돌, 뭐 최철환 이런 박정환 이런 멤버를 보면은 돌을 여간해서는 안 버립니다. 지금 이제 오철 구단은 어느 쪽이냐? 굉장한 공격형이고 전투형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수인 듯 하긴 하지만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싸움을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막으면은 끊는 수도 있지만 이쪽을 끼워서 이런 식으로 싸움을 두게 되면은 네. 또 곤란하죠. 지금 당장 결행하는 네. 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둬서 일단 끊어서 싸움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네. 네, 이것도 이제 복잡합니다. 일단 치중 한 방 얻어 맞고 시작하면은 백도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잖아요. 네. 한 대 맞으면 정신이 없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뭐 말싸움에 붙었을 도 상대방이 그냥 끝없이 쳐버리면은 정신이 없죠.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게 너무 아픕니다. 자, 이번에는 오규철 선수가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네.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윤종석 감독이 계속해서 밝혔던 것처럼 네. 이 첫 승을 스타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이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이상하게 초반 스타트가 늦게 걸리는 매년 늦게 걸리는 그런 좀 현상을 보였는데 스타트만 걸리면 네. 아마 좀 부릉부릉 하는데 좀 부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빨리 시동을 거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이 사부님들 선수분들을 보면은 역시 그 지역마다 특징이 좀 있잖아요. 네, 항상 조용하세요. 네, 점잖으시고요. 근데 한번 이제 딱 필 꽂히면은 굉장히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하시죠. 네. 네, 성격도 그러시고 바로 또 조용조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원도 분들이 좀 그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전남, 전라도 쪽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좀 이제 활기찬 바둑을 구사하시는 경우가 많죠. 뭐 네. 조은영 구단도 그렇고 뭐 오규철 구단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힘 바둑들이 많죠. 지역마다 또 이제 충청권도 있는데 김수장 구단이 이제 충청권인데요. 이 바둑이 이론 정연하고 느긋한 바둑을 구사하시거든요. 또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경상도권은 어떤가요? 아, 거기는 일단 세죠? 아, 센가요? 네, 일단 조치훈 구단 세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바둑이 네. 세지 않은 지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 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또 네. 생각하실 듯 합니다. 영암 월출산 그리고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2라운드 3경기입니다.